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성주 시사브리핑의 개성국TV 우리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법인세 35% 내던 것을 15%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개인소득세 인하 등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세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10년간 세수가 2,500조 원이 감소 예상이다. 그러면 이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 국가 경영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국경세는 빠져 한국은 일단 안도를 했다. 그래서 법인세를 볼까요? 현행 35%. 그러니까 3,000원 벌면 1,000원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엄청 센 거죠. 그런데 10,000원 벌면 3,5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 벌면 1,500원만 내고 2,000원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 갖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한번 해봐라. 이것이 이제 트럼프 세제 개혁안이죠. 그런데요, 트럼프는 맨날 빨간색 넥타이를 해요. 그렇죠. 보스인가요? 진짜로. 예. 볼 때마다 빨간색이에요. 자, 미 외교안보수장 3인이 북핵은 긴급한 위협이다. 올코트 프레싱을 했다.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상원의 설명 후 첫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6일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합동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기는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라며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D&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새 대북 정책을 비공개로 브리핑한 뒤 합동 성명을 내고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것도 외교안보팀의 수장들이 합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선제 타격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의회 군이 삼위일체로 대북 압박에 나서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화력을 집중하더라도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코가 다친다. 미 외교안보수장들은 합동성명에서 북한이 매번 도발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동맹과 본토에 점점 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동맹,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 조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평화로운 비핵화란 목적을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자, 여기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제2차 서울 대첩을 4월 30날 일요일 날 1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무공 탄신 4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구했듯이 홍준표가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북 좌파 후보가 되어서도 말 바꾸는 위장보수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득권 좌파 강성 귀족 노조 전교조를 척결할 유일한 후보는 홍준표뿐입니다. 홍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자, 시 타이틀이 무색, 인구 확준 축소도시 전국 20곳이다. 그래서 20곳이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15.1%, 뭐 14.2%, 11% 해서 9% 이렇게 빠져나간 도시입니다. 이름을 보면 강원도에는 태백, 삼척, 동해시, 충남에는 논산, 공주, 보령시, 전북에는 김제, 정읍, 익산, 남원시, 전남은 나주, 여수시,
경북은 영천, 안동, 상주, 김천, 문경, 경주, 영주시, 밀양시, 경남은 이렇게 인구가 약 10% 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태백시는 36년 새 12만 명이었던 것이 4만 6천 명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상주시는 영화 보려면 구미시로 가야 된다. 5개시 재정 자립도가 10%도 15%도 안 된다. 일자리 사라지면 세수도 급감한다. 인구 감소 맞춘 도시계획 짜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이 사기, 탄핵 사기, 구속 사기 대선한다고 경제를 날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좌파가 집권할 수 있다고. 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레이건보다 급격한 감세, 트럼프가 쏘아올린 기업 유치 전쟁이다. 그렇게 해서 법인세 등 파격 감세안을 발표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 변화를 보면 2000년도에는 30.2%였는데 2008년도에는 23.9%고 2016년도에는 22.5%였습니다. 한국은 22%니까 거의 이제 평균에 해당되죠. 그런데 우리 리더들은,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것도 높이겠다라고 들고 나오고 있죠. 선진국들은 낮추는 노력을 하는데 백악관 성장률 2%대에서 3%대로 늘어날 것이다. 투자 활성화되고 일자리는 늘 것이다. 10년간 7조 달러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재정 적자 우려 목소리도 NYT 국경 조정세는 빠지고 10년간 최대 7조 달러 세수 손실이 올 것이다. 이거 예측이 말이죠. 이게 이제 불확실한 겁니다. 늘 것이라고 보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뉴욕 타임스라든지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아니다, 준다. 근데 그거 가봐야 알지. 그죠? 가봐야 알지. 의회 원안 통과는 불투명. 원칙은 상원 60% 찬성해야 통과된다. 과반 찬성 법안은 조건이 붙어 20%로 인하폭 절충할 가능성도 있다. 15%는 너무하다. 20%까지만 줄여라.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다. 2년 전 법인세 내렸던 영국 15%로 또 낮춘다. 그래서 기업 잡아라 법인세 인하 바람. 아일랜드 IT 기업의 6.25%. 와, 아일랜드는 대단하네요. 6.25%만 주고. 헝가리는 올부터 9%로 특단 조치. 재정 최악 나라만 올렸다. 그리스, 칠레 등 OECD 5개국 법인세 올려 나라 살림 버티기. 그래서 법인세 올려갖고 나라 살림 버티니까 또 이게 투자가 잘 안 되고 기업들은 세금만 내고 그러고 있는 판이죠. 재계, 세금까지 역전되면 해외로 본사 옮길 수밖에.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법인세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법인세만 물어주고 앉아있는 그런 형상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 대부분 법인세 인상, 기업들 한국은 역주행 한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최고 22%의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씨만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든지 올리면 힘들어요. 지금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올려요? 백악관 북핵 최대의 압박과 관여. 그래서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개입, Engagement, 상원 모두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미국은 북핵 최우선 순위다. A1 면에서 계속입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합동 성명 주요 내용. 틸러슨, 매티스, 코츠 이 세 사람이 합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의 핵 미사일 저지를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 북핵 미사일 문제는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이자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다. 동맹, 영내 파트너와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을 추구하겠다. 한일과 긴밀 협력, 국제사회가 북압박 증대에 관여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협상과 동시에 미와 동맹을 방어할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죠. 북과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 미 행정부 의회에 군 동시에 북을 압박하고 있다. 칼 빈슨호 주말쯤 동해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필리핀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진을 공개했다. 칼 빈슨호는 이번 주말쯤 동해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에디슨 1000번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듯이 김정은도 ICBM을 성공할 것이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다. 북 할빈슨호 위협할 무기 없어. 명령 떨어지면 2시간 내 북타격하겠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 안보에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미국의 최신 전략 무기를 태평양 지역에 계속 대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해리스 사령관은 모두 발언의 3분의 2가량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ICBM의 사정권에 있는 하와이에 요격용 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와이 사령부를 보호해야 된다. 하와이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 자, 국방부 사드 수일 내 실제 운용 가능. 김관진 미 안보보좌관과 통화. 사드 배치 원활하게 진행 평가했다. 잘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계실 때와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이분도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와서 보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심각한 건지. 그럼요. 이 나라는 천하태평이죠. 네.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곧 전쟁 날 것 같이 그러고 있고. 네. 서해 NLL 해역 지키는 무인수상정 해검 첫 선을 보였다. 이게 무인수상정이네요. 길이가 8m짜리인데 최대 시속 54km로 달리면서 감시하고 정찰하고 기관총 공격도 가능하다. 문재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안철수 안보대통령 되겠다. 홍준표 지금은 안찍문, 안철수 찍으면 문재인이가 된다. 그러므로 홍준표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죠? 사람 인자를 넣어갖고 이제 선관위가 이걸 만들었죠. 사람 인이 뭡니까? 이게 북한 헌법에 나오는 근로인민을 의미하죠. 네. 이게 과거에는 동글레미 하나로 했던 것을 어느 날 종북 좌파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요걸 살짝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뭐냐? 북한의 헌법에 있는 헌법 3조 사람 중심의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 8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그 사람을 북한 헌법 4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근로인민. 영어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누구죠?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근로인테리.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인자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종북 간첩의 세상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사람이 그러면 참 좋아했었었는데 그 이면에 그렇게 파고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수행한 관료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문의 1순위는 일자리고 2순위는 저출산, 홍은 귀족노조 기업 규제 혁파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기업에 특혜 주자는 게 아니라 길을 살려 투자 고용을 늘리려는 것이다. 서민위에 담배 유류세 낮추고 정부 재정은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주말 차남 결혼식 불참 유세에 집중하겠다. 영상 편지로 잘 살라고 했다. 자기 아들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위급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자, 자식보다 나라를 생각하셨네요. 재판 5일 앞인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들 접촉 중이지만 전관 변호사들 대부분 안 나서 유영하, 최명상 변호사만 접견하고 있다. 참 세상의 인심이 이렇습니다. 네, 세상의 인심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좀더 읽어보면 안 되나? 못 찍었어요.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젊은 변호사를 한 명 고용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이곳에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접견도 다니고 있다. 수감 28일째를 맞은 박 전 대통령은 요즘 들어서는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와만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8개나 되는 데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기간이 1년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1년을 장기화 간다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대통령님은 풀려나지 않나요? 이렇게 뭐 20일, 30일 감옥에 감아둘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지 않나요? 저렇게 1년을 둬야 되나요? 음식도 못 먹는데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가 평상시 나쁘신데. 예, 저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병 보석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자,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분명하고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도 대법원까지 법리 싸움을 끌고 가서 잘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병노인은 다른 사건을 수임하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 A급 전관 변호사라면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부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것도 돈 문제네요. 그러니까 집 팔아도 30만 원, 30억밖에 안 남는데 예. 한 달에 10억이요? 아니, 1년에. 1년에. 그러면 벌써 3년 지나면 얼러덩뚱 땅 다 가버리니 한 명밖에 더 쓸 수가 있냐고요. 자, 무료로 좀 다 해주지. 이슬라믹 스테이트, IS가 수세 물리자 외국인 조직원들을 시리아 라카 탈출 중이다. 급정 이탈자 터키 국경으로 몰렸다. 이라크군 고대 도시 하트라 탈환했다. 그래서 이제 IS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하는 보도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트럼프 방향 전환 가능성, 북해 동결 쇼에 또 속아선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 방향 전환 가능성이 선제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설입니다. 특정 국가 문제로 미 대통령이 여야 상원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외교 안보 분야 장관들과 정보기관 수장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북에 대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천명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미 정상회담과 두 차례 전화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핵 동결 후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은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의 실험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북핵 육자회담에 한미 관심을 집중시킨 후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플루토늄 이거 협상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었다. 또 소형화된 폭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플루토늄은 잔해가 남아서 이 수를 헤아릴 수 있지만 우라늄은 그냥 만드는 거니까 이게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자, 양국의 새 지도부는 한미 양국 새 지도부는 북한 핵 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성과 중 가장 흔한 것이 회담이다. 그래서 이어져 온 것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고 북은 이를 지금까지 이용해 왔다. 또 그런 회담이라면 핵동결 후 단계적 비핵화 협상은 위기에 처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틔워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북이 핵동결 폐기에 대한 제한 없는 검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회담을 하든 결국 막이 내리는 쇼일 수밖에 없다. 이번만은 20년 대북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똑바로 잘 해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준비 기간 없는 대선 총리 사전 공개 필요하다. 이게 사기 탄핵 사기 대선. 그래서 취임 준비 기간이 없는 대선 총리 사전 공개가 필요하다. 이게 사기 탄핵 사기 구금 사기 대선으로 가다 보니 이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바로잡을 대통령이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은 법인세 내려 일자리 만든다는데 우리는 올리고 있죠.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27일 대선 후보들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비판하면서 의료 분야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이거 대단한 거죠. 의료 분야 규제만 해제해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면 이건 대단한 것이죠.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줄기세포 관련 규제만 풀더라도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규제는 놓아둔 채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선 주자들 공약에 대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망국의 지책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좋은 조건을 갖고도 의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의료 공공성에만 집착하는 규제들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와 일본, 네덜란드 3개국뿐이다. 야당과 좌파학자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입증되지도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나라가 잘 살아서는 경제가 회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좌파, 종북 좌파 이놈들의 지금 나라 경제 가라앉히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바이오 규제를 풀고 있다. 우리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의료 규제를 풀면 단기간에 일자리 30여만 개 생긴다는 분석 결과를 냈었다. 그래도 대선 주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이거 외면하면 안 되죠. 진짜 그분들의 저는 그래서 학력이 좀 이렇게 좀 아니야. 알아보고 싶은 학력이 아니라 이 경제를 이 피폐하게 만들어서 네.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겠다라고 하는 이 선거 전략에 의해서 좌파들이 이렇게 만들었죠. 경제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 국회의원들, 사기 탄핵의 주범 234명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온 이 대선 주자들은요. 네. 그 필리핀의 대통령님은 3년을 시장을 아니 3년이 아니지. 3번을 시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딸도 또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잘하는지 경제가 막 지금 막 건축 붐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셨던 분들이 후보 중에 뭐죠? 난 좀 그게 궁금해요. 뭐 성과 우리가 미워했었던 이명박 그 시장님 시절에도 결과적으로는 청계천도 잘하시고 높은 빌딩 롯데 그것도 그 뭔가를 시장님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후보 중에 뭔가를 그렇게 했던 분이 과연 누구신가? 홍준표 후보님은 최근에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경남도의 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놨죠. 네. 바꿔놨고. 그러니까 경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문재인 씨는 이제 집권 그분이? 여당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제 국정을 관여했던 경험이 있죠. 안철수 씨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또 많이 벌었고 안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또 근데 이 나라가 무슨 돈머니냐고요,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요? 유승민 국회의원 더 했을까요? 국회의원을 했죠. 그럼 저 남재준 그분은 뭐 하셨을까요? 그분은 후보들.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하시고 아니 뭐 나라를 뭘 다스려봤냐고. 국정원장을 했죠. 국정원장이야 뭐 간첩밖에 더 잡았었겠어요.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요. 그러면 또 조원진이라는 분은 뭘 해봤냐고. 그 양반은 국회의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데 이 나라를 과연 이 시기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이게 사기 탄핵과 사기 대선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 판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군님께서 남재준 후보를 또 지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 한 2달 전부터 김진태 의원 우리는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태극기를 흔들며 그래서 진태 생각이라는 것도 어저께 그저께 읽어주셨고 네. 지금 장군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이 방향과 여기에 필요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법이 걸리나요?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땅굴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후보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을 우리 남재준 씨는 부인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물론 넘어갔죠. 그 얘기를 했다가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물처리, 버럭처리, 산소처리 안 돼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죠. 지금 현대 5km 이남으로 못 파는 나라가 세상에 북한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육군 참모총장 출신, 육군 대장 출신들이 그러고 있으니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북한은 땅굴로 솟아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땅굴 대비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이것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선제 타격을 하시더라도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 내려놓고, 그게 이제 미국 측의 통수명령이지만 결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 육군 대장이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땅굴에 대비하라 하는 작전 명령 내려놓고 선제 타격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관계되는 거 아까 여기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매 주마다 또 한승주 대표님이 그쪽에서 했었는데요. 선관위, 조그만 말에도 법에 저촉되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정릉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사를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집을 팔았을까? 오늘 여기 보니 야 10억이네요. 1년에 10억이면 억이 10번인데 10억이면 억이 10번이에요. 선정 능력 저희 못합니다. 왜냐면 이사 가셨어요. 집 팔고. 지금 대통령이 이게 지금 뭡니까? 변호인단 선임도 난항이 될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네요. 10억. 광고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요. 대통령님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무료로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왜 안 나타납니까? 제가 좀 법을 공부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을 공부하시는 부장판사 출신들 제발 이럴 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꺾어진 꽃도 꽃입니다. 시든 꽃도 꽃이에요. 할미꽃도 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30억 남겼대는데 그 30억 1, 2, 3 3년이면 다 없어질 돈 아닙니까? 누구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했더라면, 우리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진짜 법을 공부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그러나 그 10억, 20억, 3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뚝딱 하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릎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한다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한성주 장군님,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 또 남겨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기 탄핵, 사기 구금, 사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정의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 사면 복권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운기조식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처럼 이제 그렇게 기사회생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한편에 서두르지도 마오, 쉬지도 마오 괴테의 시를 한번 쭉 훑어내려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단체장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실. 안철수 안보대통령 되겠다. 홍준표 지금은 안찍문, 안철수 찍으면 문재인이가 된다. 그러므로 홍준표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죠? 사람 인자를 넣어갖고
이제 선관위가 이걸 만들었죠. 사람 인이 뭡니까? 이게 북한 헌법에 나오는 네. 근로인민을 의미하죠. 네. 이게 과거에는 동글레미 하나로 했던 것을 어느 날 종북 좌파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요걸 살짝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뭐냐? 북한의 헌법에 있는 헌법 3조 사람 중심의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 8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그 사람을 북한 헌법 4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근로인민. 영어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누구죠?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근로인테리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인자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종북 간첩의 세상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사람인 그러면 참 좋아했었었는데 그 이면에 그렇게 파고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수행한 관료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문의 1순위는 일자리고 2순위는 저출산, 홍은 귀족노조 기업 규제에 혁파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기업에 특혜 주자는 게 아니라 길을 살려 투자 고용을 늘리려는 것이다. 서민 위에 담배 유류세 낮추고 정부 재정은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주말 차남 결혼식 불참 유세에 집중하겠다. 영상 편지로 잘 살라고 했다. 그래도 자기 아들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위급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자, 자식보다 나라를 생각하셨네요. 재판 5일 앞인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들 접촉 중이지만 전관 변호사들 대부분 안 나서 유영아, 최명상 변호사만 접견하고 있다. 참 세상의 인심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인심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좀 더 읽어보면 안 되나? 못 찍었어요.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최근 젊은 변호사를 한 명 고용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이곳에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접견도 다니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성주 시사브리핑의 개성국TV 우리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법인세 35% 내던 것을 15%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개인소득세 인하 등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세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10년간 세수가 2,500조 원이 감소 예상이다. 그러면 이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 국가 경영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국경세는 빠져 한국은 일단 안도를 했다. 그래서 법인세를 볼까요? 현행 35%. 그러니까 3,000원 벌면 1,000원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엄청 센 거죠. 그런데 10,000원 벌면 3,5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 벌면 1,500원만 내고 2,000원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갖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한번 해봐라. 이것이 이제 트럼프 세제 개혁안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맨날 빨간색 넥타이를 해요. 그렇죠. 보수인가요? 진짜로 예. 볼 때마다 빨간색이에요. 자, 미 외교안보수장 3인이 북핵은 긴급한 위협이다. 올코트 프레싱을 했다.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상원의 설명 후 첫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6일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합동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기는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라며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D&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새 대북 정책을 비공개로 브리핑한 뒤 합동 성명을 내고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것도 외교안보팀의 수장들이 합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선제 타격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의회 군이 삼위일체로 대북 압박에 나서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모두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미국은 북핵 최우선순위다. A1면에서 계속입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합동 성명 주요 내용. 틸러슨, 매티스, 코츠 이 세 사람이 합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의 핵 미사일 저지를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 북핵 미사일 문제는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이자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다. 동맹, 영내 파트너와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을 추구하겠다. 한일과 긴밀 협력, 국제사회가 북압박 증대에 관여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협상과 동시에 미와 동맹을 방어할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죠. 북과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 미 행정부 의회에 군 동시에 북을 압박하고 있다. 칼 빈슨호 주말쯤 동해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필리핀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진을 공개했다. 칼 빈슨호는 이번 주말쯤 동해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에디슨 1000번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듯이 김정은도 ICBM을 성공할 것이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다. 북 칼 빈슨호 위협할 무기 없어. 명령 떨어지면 2시간 내 북 타격하겠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 안보에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미국의 최신 전략 무기를 태평양 지역에 계속 대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해리스 사령관은 모두 발언의 3분의 2가량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ICBM의 사정권에 있는 하와이에 요격용 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와이 사령부를 보호해야 된다. 하와이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 자, 국방부 사드 수일 내 실제 운용 가능. 김관진 미 안보보좌관과 통화. 사드 배치 원활하게 진행 평가했다. 잘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계실 때와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이분도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와서 보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심각한 건지. 그럼요. 이 나라는 천하태평이죠. 네.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곧 전쟁 날 것 같이 그러고 있고. 네. 서해 NLL 해역 지키는 무인수상정 해검 첫 선을 보였다. 이게 무인수상정이네요. 길이가 8m짜리인데 최대 시속 54km로 달리면서 감시하고 정찰하고 기관총 공격도 가능하다. 문재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대통령과 지방자치. 레이건보다 급격한 감세, 트럼프가 쏘아올린 기업 유치 전쟁이다. 그렇게 해서 법인세 등 파격 감세안을 발표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 변화를 보면 2000년도에는 30.2%였는데 2008년도에는 23.9%고 2016년도에는 22.5%였습니다. 한국은 22%니까 거의 이제 평균에 해당되죠. 근데 우리 리더들은,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것도 높이겠다라고 들고 나오고 있죠. 선진국들은 낮추는 노력을 하는데 백악관 성장률 2%대에서 3%대로 늘어날 것이다. 투자 활성화되고 일자리는 늘 것이다. 10년간 7조 달러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재정 적자 우려 목소리도 NYT 국경 조정세는 빠지고 10년간 최대 7조 달러 세수 손실이 올 것이다. 이거 예측이 말이죠. 이게 이제 불확실한 겁니다. 늘 것이라고 보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뉴욕 타임스라든지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아니다, 준다. 근데 그거 가봐야 알지. 그죠? 가봐야 알지.
의회 원안 통과는 불투명, 원칙은 상원 60% 찬성해야 통과된다. 과반 찬성 법안은 조건이 붙어 20%로 인하폭 절충할 가능성도 있다. 15%는 너무하다. 20%까지만 줄여라.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다. 2년 전 법인세 내렸던 영국 15%로 또 낮춘다. 그래서 기업 잡아라 법인세 인하 바람, 아일랜드 IT 기업의 6.25%. 와, 아일랜드는 대단하네요. 6.25%만 주고. 헝가리는 올부터 9%로 특단 조치. 재정 최악 나라만 올렸다. 그리스, 칠레 등 OECD 5개국 법인세 올려 나라 살림 버티기. 그래서 법인세 올려갖고 나라 살림 버티니까 또 이게 투자가 잘 안 되고 기업들은 세금만 내고 그러고 있는 판이죠. 재계, 세금까지 역전되면 해외로 본사 옮길 수밖에.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법인세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법인세만 물어주고 앉아있는 그런 형상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 대부분 법인세 인상, 기업들 한국은 역주행 한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최고 22%의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씨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뭐든지 올리면 힘들어요. 지금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올려요? 백악관 북핵 최대의 압박과 관여. 그래서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개입, engagement. 상호다. 화력을 집중하더라도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코가 다친다. 미 외교안보수장들은 합동성명에서 북한이 매번 도발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동맹과 본토에 점점 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동맹,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 조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평화로운 비핵화란 목적을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자, 여기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제2차 서울 대첩을 4월 30날 일요일 날 1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무공 탄신 4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구했듯이 홍준표가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친북 좌파 후보가 되어서도 말 바꾸는 위장 보수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득권 좌파 강성 귀족 노조 전교조를 척결할 유일한 후보는 홍준표뿐입니다. 홍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자, 시 타이틀이 무색, 인구 확준 축소도시 전국 20곳이다. 그래서 20곳이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15.1%, 뭐 14.2%, 11% 해서 9% 이렇게 빠져나간 도시입니다. 이름을 보면 강원도에는 태백, 삼척, 동해시, 충남에는 논산, 공주, 보령시, 전북에는 김제, 정읍, 익산, 남원시, 전남은 나주, 여수시, 경북은 영천, 안동, 상주, 김천, 문경, 경주, 영주시, 밀양시, 경남은 이렇게 인구가 약 10% 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태백시는 36년 새 12만 명이었던 것이 4만 6천 명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상주시는 영화 보려면 구미시로 가야 된다. 오개시 재정 자립도가 10%도 15%도 안 된다. 일자리 사라지면 세수도 급감한다. 인구 감소 맞춘 도시계획 짜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이 사기, 탄핵 사기, 구속 사기 대선한다고 경제를 날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좌파가 집권할 수 있다고. 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